이제 상담 기법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관리자 센터가 나오죠. 관리자 센터를 딱 보시면 이제 이래저렇게 해서 보고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보실 때 우리는 7개 분야가 있어요. 처음에 성향, 성격부터 마지막에 경제 관념, 경제 유형까지 총 7개 카테고리에 전부 다 75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기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레벨 선택하고 딱 누르면 바로 설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설문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손가락으로 까딱 하게 되면 한 뭐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들이 더 빨리 하더라고 해보니까. 제일 느린 건 누군 줄 알았더니 성인이 제일 느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소요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설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도덕성을 여하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는 교묘하게 자기가 피어나가려고 그래, 심리적으로. 아닌데도 높은 점수를 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하거나,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도망가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야. 그래서 그 속에다가 서너 개를 더 꽈넣었어. 절대 못 도망가더라. 그건 피했지만 그건 못 피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7번 문항을 반드시 피하면 이 사람은 9번 문제에 가서는 반대로 싹 집어넣어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남이 안 보겠지 해서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못 피해 나간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생각 없이 깊이 읽지 말고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깊이 읽어보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이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문의 답변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도표라든가 이게 똑같이 10점이 나왔어요. 어떤 건 뭐 5점 나오고 어떤 건 뭐 이렇게 10점 이렇게 나오고 그랬다면,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녀석을 대표로 갖다 끌어낼 것이냐면, 요 지금 여기가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영역 속에서 처음에 오는 녀석을 우리는 대표 주자로 끌어냅니다. 얘를 끌어내진 않아요. 같은 10점이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10점이야. 이렇게 10점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9점이야. 8점이야. 그래도 이 영역이 훨씬 높죠? 그럼 얘를 갖다 끌어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목과 토금수에서 어느 쪽도 높은 쪽인데, 높은 군 쪽에서 첫 번째 녀석을 갖다 놨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처음 해보신 분들은 틀릴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으니까. 근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제 나는 이상하게 맞지 않아요. 왜, 뭐가 맞지 않을때, 내 직업은 현재 이런데 왜 그 직업이 처음부터 안 나와 있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절대 틀린 얘기예요. 왜? 당신이 처음부터 그 직업을 처음부터 애시당초 선택에 들어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성인들은 마치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현상이 딱 넣으면 나와야 된다고 보는 자기 착각. 이게 점이에요? 점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인들은 사실 보면은 안 돼. 학생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자신이 먼저 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안 나오지 그런단 말이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쪽으로 왔으면 오히려 훨씬 좋았을 뻔 했었던 거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잘 여러분 적용을 시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능검사 보고서를 처음 해본 프로파일이 첫 장이 나오죠. 첫 장은 나머지 8개의 카테고리 전부 다를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첫 장을 딱 이렇게 남기시면은 요런 게 나오죠.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를 딱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다 하시지 말고, 이제 어느 게 요 정도로 지금 이렇게 몇 개 앞으로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특히 그 내담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어요. 나는 성격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걸 딱 여러분이 캐치를 딱 하셔야 돼. 하셔가지고 들어갈 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딱 봤더니
이게 부정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못된 거부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 경제관념을 보면 충동형이 나왔어. 야, 너는 돈을 그렇게 아껴 쓰지 뭐니 그게. 충동형이 이렇게 쫑꼬를 팍 준다. 그러면 안 되고 다른 거 좋은 쪽으로다가 칭찬을 딱 해주고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가볍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박사고 교수고 잘 되고 얼굴이 예쁘고 미인이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내담자는 그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겁을 딱 먹어. 나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직업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고물상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이 겁을 막 먹는다고. 왜 엄마 아버지한테 들은 직업은 뭐예요? 지금까지 세뇌받은 거는 다 사자만 들은 거야. 그렇다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꼭 나와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칭찬부터 시작하고 가볍게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죠. 그래서 칭찬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 눈높이를 맞출 것. 한 가지 특별한 점을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유독 수치에 또 아주 민감한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어떤 수치가 2점이 나왔어. 이렇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구제불능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치라든가 그래프가 크고 높고 낮음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전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특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다. 좋고 나쁜 개념은 아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좀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나이, 성향과 성격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향과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 자,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향은 말이죠. 성향은 선천의 영역들이에요. 이미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고칠 수 없는 선천이고, 우리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후천의 영역들이지만, 그래서 성향을 통해서 성격이 나오니까 그것도 내면의 어떤 정향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MBTI에 비해서 20가지로다가 넓혀놨다. 굉장히 많이 넓혀놓은 거예요. 20가지만요, 실제요. 여러분 MBTI 16가지를 보시면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만 실제 다 비슷비슷해요. 실제 보시게 되면. 근데 우리 20가지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어느 사람이 외골스럽다 그러면 외골스러운 성격, 즉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꼭 반드시 자기중심적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고 20가지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한 5가지 정도로다가 이 수치에 따라서 딱 분류를 해놓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을 긁어놨으니까 5가지가 정도가 복합적으로 어느 한 가지를 대표성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고요. 만약에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점이 있다. 병이 있으면 약도 있는 거예요. 병만 딱 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심리 유형도 변하지 않는 반면 심리는 가변적이다.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일 경우에는 부모에게 주요 심리를 설명하고, 성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좀 직접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읽어보죠. 이걸 보시면서요, 나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그 사람에게는 이 결과치를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모니터를 보고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살짝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살짝 해주세요. 여러분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나의 성향은 어떤데 저렇게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승부사형 그럼 그 안에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걸 몇 가지만 여러분이 살짝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모니터를 보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의 성격과 심리, 장단점 및 보완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집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여러분이 외쳐주시고, 단점은 내담자가 스스로 읽어볼 수 있도록 있죠.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고선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점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음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 유형은 아까 실제적 관념적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실제적인 거는 아주 무의식적 정량이 있고, 관념적인 것은 청와대 델모트 주스는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나는 깡통에 들은 건 안 먹어 했다가도 청와대에 가면 기가 막히더라 맛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5번째 나의 뇌기능 활성화 정도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래요. 아까 우리가 우뇌, 좌뇌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제 아셨으리라고 보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우뇌가 높게 나왔어. 그 우뇌가 높게 나오니까 이과 계열인데 이 사람은 실제 내가 하고 있는 학과가 문과야.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과인데 문과 계열을 하거나 문과인데 이과 계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현재 놓여 있는 학과에 이 모든 것이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드러내야 된 실력이 반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야.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했고 당신은 지금 이과를 가야 되는데 문과에 들어왔으니까 때려치고 다시 수능을 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정치학과를 나왔으니까 국회의원이 반드시 돼야 되고, 농대를 나왔으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과를 나와도 결국 인생 100세까지 보면은 어떤 일이건 할 수는 있어요.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렇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뇌가 발달됐건 좌뇌가 발달됐건,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우뇌 활성화 전략, 좌뇌가 발달된 사람은 좌뇌 활성화. 이게 무슨 얘기야?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우뇌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좌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우뇌 좌뇌가 똑같이 균형이 맞도록 해주는 거. 이걸 전뇌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략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어쨌든 하여튼 나는 이과라고 아주 끊임없이 믿었는데 문과가 턱 나와 있어. 아주 실망해요. 진짜예요. 제일 엄마가 실망해. 왜? 아이의 학과에는 누구의 꿈이 있다고요? 부모의 꿈이 있는 거야. 웃기잖아요. 그 진짜 아이를 위한 건가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항상 그래. 얘는 내가 잘한다. 이게 뭘 알아. 얘 식성만 잘 알지. 제일 잘하는 건 옆집 아저씨가 제일 잘 알아.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 엄마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라고서 여러분이 좀 융통성 있게 좀 설명을 해. 엄마들이 오시면은 제일 관심 가는 분야가 학과예요.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딱 오면은 이 학생이 무조건 의대를 가면은 무조건 의사, 이것이 이 생각 속에 세팅이, 뇌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뇌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다라고 만들어 놨다고. 요즘 돈 많으면 겨울도 따뜻해요. 진짜예요. 여름도 춥고요. 우리가 덥다 춥다도 뇌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쁘다 안 이쁘다? 멋있다, 뭐 이거 다 뇌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의대에 그럼 무조건 의사 공식이 돼 있는 거. 이 사람이 사업하면 안 돼요? 정치하면 안 돼요? 교수하면 안 돼? 그러고 할 수 있잖아. 안철땡 이 사람은 그래서 의사에서 그쵸 사학과로 변해갖고 지금 정치가로 왔죠. 어쨌든 교수에서 멋있잖아. 버라이트하잖아. 인생이란 게. 어차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쵸? 의사만 계속 해봐. 얼마나 꼴 따분해. 매일마다 피 만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학업 재능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가장 실망하지 않는 것. 근데 제가 직업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학과가 의사가 나왔어. 근데 직업은 보니까 여기는 학과예요. 직업은 보니까 뭘로 나왔냐면 의사가 아니고 판사로 나왔어요. 이 사람의 최종 미래 직업은 뭐예요? 판사예요.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설문 내용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너 매일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 서울랜드 갈래? 아니면 학교 가서 공부할래? 물으면 걔가 매일 똑같은 질문을 아침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100이면 100? 서울랜드를 간다 그래. 나 공부하러 갈래? 그런 애들 없어요. 이게 자기의 솔직한 거라고.
근데 매일 서울랜드 간다 그랬더니 누가 못 가게 하나요? 부모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라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 공부도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못된 놈이라 보기 때문이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실제. 왜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나도 자유스럽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부부싸움은.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학과라고 하는 설문에 보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의료 쪽에 관심은 갖지만 실제 자기 직업 속의 설문으로 가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하고 싶은 일 이거예요. 근데 엄마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엄마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계속 얘를 학과 의사로다가 밀어넣기 때문에 얘가 의사가 되고 싶은 쪽이 강한 거야. 근데 하고 싶은 영역으로 가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과를 선택할 때는 학과에 나와 있는 1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직업이에요. 직업을 보고 학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짱이에요. 근데 엄마는 학과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려고 해요. 천만에 잘못된 거예요. 직업을 선택한다면 학과를 이걸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농대를 나오면 농사를 지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나는 정치학과를 나오면 반드시 국회의원이 될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더라고 그거 세상. 그걸 나이 먹고 알았어요. 그래서 통탄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국가에서 주는 사자 주는 라이센스나 떡 딸 걸 말이야. 차라리 이러면 정치학과 나오면은 라이센스가 없어. 박사기 외에는. 그건 따는 순간 뭐예요? 배고파 죽겠어. 아주 죽겠어. 차라리 변호사 라이센스도 하나 따면 어떻게 돼요? 간판만 걸면 어떻게 해? 일단 적당히 이걸로 사기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돼. 이놈의 정치학과는 박사기 걸고는 기껏 해봐야 대학 강사야봐야 한 달에 얼마 준다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경희대학교거든요. 한 달 열심히 하면 한 40만 원 줘요. 그다음에 전문학교 가면은 21만 원 줍니다. 차이가 2배 나요. 참 다음 학기부터 제가 이제 안산 신안산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해요. 다음 학기부터는 가서 강의를 하니까 어디 가서 적당히 좀 이거 좀 하고 올게요. 가서.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학과 직업을 굉장히 민감하다. 근데 어머니는 여기엔 관심이 별로 없고 여기만 관심이 있어. 이거 이꼬로 직업이라 봐. 근데 이거 이꼬로 직업이 이거 이꼬로 학과인데 여기만 보고 자꾸 엄마가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데 엄마 부모의 자기 의중이 들어가 있어. 내가 못 배운 거. 근데 이제 부모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전이 되는 게 뭐예요? 얼굴, 뭐 체형, 성격 이렇게 다 유전되죠. 유전되는 게 또 뭐가 유전되는 줄 아세요? 운명이 유전된답니다. 그럼 100%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것, 살아왔던 것 30년 전에 나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정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운명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하고선 명품 반열에 들어가 라고선 너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강요한 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이가 부모는 아웃사이더면서 자식은 명품의 반열로 넣고 싶어하는 열망은 가상하나 실제 이 사람이 30년 뒤에 누구처럼 된다고요? 얘기했던 부모처럼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운명의 유전인 거예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엄마가 왔는데 얘가 30년 후에도 엄마 꼬라지밖에 안 돼요. 큰일 나지. 그러면 그날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쵸?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기죽이지 말고요. 어쨌든 속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직업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유도를 해 주셔야 돼. 근데 부모는 다 여기 들어와 있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가 모병을 자식을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보상심리. 그럼 이 부모, 여기 지금 부모야. 여기 지금 학생 내담자고. 이 사람의 부모가 있죠. 이 부모가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을까? 너 공부 좀 하고 너 사자 좀 따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받던 교육을 여대 똑같이 얘기해. 얘도 이 다음에 가면 똑같이 얘기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명품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5%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가 성공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진짜요. 그래야지만 성공해요. 근데 나는 성공하지 않았으면서 자식 보고서 성공하라고 자꾸. 여러분 이 사람만 가요 공부 시키나요? 아니야. 대한민국 가요 공부 평준화가 돼 있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건 똑같아 누구나. 그래. 그러니까 가요 공부 통해 가지고 얘가 명품이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직업을 통해서 좋은 학과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재능도 보면은 공공직업군, 일반직업군, 자영업직업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설문을 하다 보면은, 보고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상한 현상을 목도해. 뭔지 아세요? 공공직업군, 일반직업군, 자영직업군이 있어. 공공직업군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공직자를 얘기하잖아요. 공직자가 나오면 엄마가 어머 다행이다 야 너무 좋다 야 그래. 근데 자영직업군이 나오는 순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얼굴이 하얘져. 왜 그럴까요 그거? 그 공직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예요. 자기 컴플렉스가 뭐냐면 돈에 대한 한이 있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게 뭐냐? 어쨌든 같은 공직자들 보니까 뺏는 데는 일단은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우리가 산업공상 시대 때 선비들이 돈 보기를 돌 보기를 돌처럼 여기라 그러지만 실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에요? 머니가 제일이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먼저 관을 제일 먼저 넣어서 관, 그 다음에 재를 이렇게 넣었다고. 이렇게 이게 직장이거든. 선비고 벼슬이고 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관을 앞에다 놓고 옷은 어떻게 입어요? 탁 도포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 이게 뭐예요? 얘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게 그 옷이라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얘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지는 않지만은 지금이 어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인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머니를 한꺼번에 직위와 머니를 재관을 관제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직이야.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게 들어와 있어 벌써. 그래서 공직자 이렇게 나오면 어머 너 잘됐다 야 얘 잘 부탁할게 엄마 잘 부탁할게 이러고 박수를 혼자 치고 그래 막 거기서. 근데 자영업군 나오면 어떡하니 너? 뭘 어떻게 해? 자영업군이 더 잘 살아요? 공직자가 더 잘 살아요? 자영업군이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뀌어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할 일 없는데 선생이라 할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은행원이나 될까? 할 일 없으면 공무원이나 할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이 자영업 직업에 저는 자영업을 하면은 자유업이라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알았어. 실제 그렇지 않더라. 봤더니 이걸 이해를 못했어. 사업하고 장사를 이해 못했어. 이 사업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장사는 뭐예요? 죽어도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장사꾼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이잖아. 삼성전자도 자영업이잖아. 이건 자영업만 하면 자유업이니까 아이고야 이제는야 아니야 죽겠더라고 이 장사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직자들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유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좀 머리가 좀 샤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공직자가 나오면 좋아? 한번 여러분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요. 공직자가 나오면 어머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잘리지 곧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잘려가지고 가진 돈을 다 털어먹지.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보고 자 이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경제관념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용어가 투기형에서부터 무슨 뭐 배급형에서부터 나왔는데
용어를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 좀 어려운 한문 용어니까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념에 따라서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잘 체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바이오리듬은 이거는 이제 독일의 이제 학자 그 프리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을 23일, 28일, 33일 중에 태어난 날부터 주기로다가 그래프를 만들었으니까 청색이 나온 거는 활성화 시기요. 그다음 붉은색이 나온 거는 침체 시기인데 청색이 나온 것 이제 그거 같은 이제 구별을 하지만은 월별은 연도별로다가 이렇게 쭉 매년이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이제 일별로 나온 거는 내가 오늘 본 시점부터 한 달, 내일 본 시점부터 한 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만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MBTI과 다중지능 이론하고요. 어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심리적 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보면은 성격, 성향, 심리, 행동 여기까지는 아주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직업이라든가 학과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쪽 관념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실제요. 이게 다중지능 이론이라든가 MBTI에도 보면 두리뭉실하게 이 사람은 이과적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런 특장점들을 좀 부각시키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 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